네, 두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데이터독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하는 저는 정영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고객분들이 데이터독을 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트라이얼 기간이나 아니면 사용하실 때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독 전에는 CDN 밴드에서 뭐 서비스 아키텍트로 이제 고객분들 뭐 비디오 스트리밍 딜리버리를 하는 거나 아니면 글로벌 파일 다운로드 같은 뭐 이런 서비스 하는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렸었고요. 그전에는 데브옵스 팀에서 사이트 뭐 안정성을 위해서 뭐 트러블 슈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성능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데이터독 티셔츠인데요. 이거 오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뭐 이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세미나 다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요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마 세미나 끝나고 이메일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 이메일에 주소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 티셔츠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요거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먼저 뭐 첫 번째로 데이터독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독의 키 컨셉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독에서 이제 제공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이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세 번째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독이 이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나오면 Q&A로 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독 소개인데요. 데이터독은 사스 기반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장표에서 이제 데이터독의 히스토리를 좀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독이 2010년에 각 모니터링의 장벽을 좀 허물고자 저희 CEO 분하고 CTO 분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셨고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APM 그리고 로그 매니지먼트 그리고 유저 성능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퍼포먼스 관리 그리고 시큐리티 모니터링까지 뭐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컨셉은 이 각각의 솔루션들을 각각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한 대에 통합된 플랫폼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데이터독의 주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독은 글로벌로 한 1,500 고객분들이 지금 저희 데이터독을 사용 중이시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외에 이커머스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게임사 분들이 저희 데이터독을 좀 많이 사용 중이십니다. 그리고 데이터독 한국지사도 있는데요. 한국지사는 지금 설립한 지 1년 딱 됐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4월부로 지금 1년이 딱 돼서 지금 총 한 8명의 세일즈 분하고 엔지니어 분이 뭐 트라이얼 하실 때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영업적으로 이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 데이터도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독 주요 기능에 대해서 뭐 소개를 크게 세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장점이 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주요한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다양한 종류의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가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면은 저희가 400개 이상의 인테그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하시면 뭐 별도의 개발 없이 뭐 엔진엑스나 뭐 아니면 아파치, 톰캣, MySQL 뭐 이런 고객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매트릭을 이제 수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제가 레디스를 예로 좀 하나 레디스 인테그레이션 하는 예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를 지금 이제 호스트에 설치된 레디스를 저희 모니터링 하는 거를 제가 대상으로 지금 인테그레이션 하는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일 먼저 레디스 인테그레이션을 하시려면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독 에이전트는 뭐 이렇게 데이터독 에이전트 탭에서 뭐 원하시 사용하고 계시는 OS 탭을 누르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요 원라인 링크를 갖다가 이제 원라인 텍스트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커맨드 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가 되고 실제 실행까지 되고 그리고 서비스 등록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게 되면 데이터도 에이전트가 그 호스트에 있는 매트릭을 쫙 모으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시스템이라든지 CPU 그리고 뭐 네트워크
디스크 IO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집이 시작되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레디스에 대해서 실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디스 인테그레이션 하려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 400개의 인테그레이션 그 카테고리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간단한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실제 중요한 부분만 좀 하이라이트를 하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어떤 인스턴스에 이제 설치를 할 건지, 어떤 인스턴스를 모니터링 할 건지, 어떤 포트를 이제 모니터링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거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요거를 이제 이 파일을 요 redis db.d 디렉토리 밑에 컴프 얌을 갖다 만들어 주게 되면은 설정 준비가 완료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재시작 하면은 요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독을 이제 재시작을 이렇게 해주면은 레디스 관련된 주요 매트릭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디스 데이터가 이제 모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프리셋 대시보드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레디스 모니터링 하실 때, 뭐 트리블슈팅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레디스뿐만 아니라 뭐 엔진엑스나 MySQL,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뭐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인테그레이션 탭에 타일에 간단하게 설명이 있고, 그거 인테그레이션 하시면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리셋 대시보드를 들여서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예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뭐 다양한 실시간 분석 기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소개를 위해서 제가 샘플 앱 하나를 이제 하나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하시는 분들 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북인포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프로덕트 페이지 서비스, 그리고 뭐 리뷰 서비스, 그리고 디테일 서비스, 이렇게 레이팅 서비스가 있는 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간단하게 데이터독을 이제 어떻게 연동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인테그레이션만 진행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드리면, 이 에이전트 탭에서 동일하게 이 쿠버네티스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는지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절차를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RBAC 설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독에 대한 롤 관련 설정을 이제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크릿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크릿 오브젝트는 저 데이터독 API 키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매니페스트에다가 직접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보안상 저희는 이제 시크릿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담기를 이제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데모셋을 이제 배포를 이제 하면 됩니다. 이 데모셋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린 매니페스트를 드리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 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시면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디플로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드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kubectl get pod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보면은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북인포 앱에 대한 파드들이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노드가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라서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각각의 노드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파드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호스트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맵은 이제 컨테이너나 아니면 호스트에 대해서 특정 사용량이 높은 거를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한눈에 어떤 호스트나 어떤 컨테이너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지금 얘는 지금 제가 토탈 CPU 요거 기준으로 지금 사용량을 좀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U 사용량이 높은 요 컨테이너, 그리고 요 이스티오 시스템에 있는 요 컨테이너가 지금 사용량이 높은 거를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를 이제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에 지금 워크로드가 뭐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프로덕트 페이지 컨테이너에 관련된 태그들을 이렇게 쭉 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컨테이너의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천천히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어서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양한 태그들을 이렇게 수집을 쭉 했는데요. 이 태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핑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그룹핑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디폴트 그룹, 그리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쿠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그룹핑을 해놨는데, 요거를 다양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한다든지 그룹핑하는데 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해당 컨테이너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컨테이너로 메뉴로도 넘어올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컨테이너는 요거는 2초 단위로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돼서 좀 더 실시간 데이터로 이제 실시간된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 컨테이너에 어떤 호스트에 이 컨테이너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시작됐으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 추가적으로 뭐 관련된 태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이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프로세스가 CPU 사용량이 어떤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를 보시면 뭐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 컨테이너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매트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로그를 보거나, 아니면 그 컨테이너에서 수행되고 있는 API 리퀘스트들에 대한 트레이스 정보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정보들도 여기서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로그 관련돼서도 이제 수집이 자동으로 저희 쿠버네티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로그를 수집하겠다라는 옵션을 활성화를 하면 각 파드에서 나오는 그런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에러로 나오는 그런 로그들을 다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여기 지금 수집되는 로그를 라이브 테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라이브 테일로 하면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로그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거기서 로그를 클릭을 하면 그 로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쭉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로그뿐만 아니라 APM을 갖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해놓게 되면은 APM 관점에서 수집된 그 리퀘스트의 레이턴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트레이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APM 라이브 테일 기능도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대시보드인데요. 쿠버네티스 인테그레이션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게 쿠버네티스 프리셋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 대시보드에 보면 노드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파드의 상태,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의 뭐 현황들, 그리고 뭐 디플로이먼트나 아니면은 데몬셋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쭉 보실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가 제공되는데,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스터 노드에 있는 뭐 그런 주요 컴포넌트들을 볼 수 있는 노드도 대시보드도 있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프리셋 대시보드 말고 좀 실제 중요한 매트릭들은 별도로 모아서 이제 보시고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를 이제 희망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SLO 위젯을 활용해서 만든 SLA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SLA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룹핑을 줬나 보면은, 우리의 프론트 서비스의 SLA의 현황을 갖다가 이쪽에 보여주고,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백엔드 서비스의 SLA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컨텐트 딜리버리 레이어에 있는 SLA 현황을 또 같이 이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SLO 위젯을 이용해서 우리 서비스의 SLA를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 SLA를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지, 각각 어떤 얼러트인지 혹은 어떤 URL의 문제인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하이 레벨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 이제 링크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뭐 백엔드의 뭐 세부 사항이 어떤지 뭐 또 따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는 제가 그 밑에 있는 세부 사항을 이제 클릭한 케이스고요. 거기서 이제 클릭했을 때 그 백엔드의 상태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이런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쿼리 위젯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노말리 디텍션을 적용한 그런 그래프를 갖다가 넣어서 뭐 현재 패턴이 뭐 정상적인지도 본다든지, 아니면 각각 인프라별로 우리 호스트가 뭐 AWS에 있는 호스트들이 뭐 특이사항은 없는지, 혹은 애저에 올라가 있는 인프라들이 지금 뭐 특이사항은 없는지, 주요 현황들을 모아서 바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렇게 대시보드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까지 이제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 매트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를 이제 연계시켜서 분석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기능들 하나하나를 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주요 컨셉은 얘네들을 다 연계시켜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주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데모를 통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모는 제가 예전에 이제 데브옵스 팀에서 일할 때,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했던 게
간밤에 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저희가 얼러트도 이제 설정을 해놔서 이제 뭐 장애를 감지를 하기는 하지만 아침에 서비스 점검을 이제 같이 한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 뭐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제 로그가 됐건 뭐 대시보드가 됐건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 점검을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케이스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데이터도 콘솔에 제가 이제 웹 포털에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샤피스트라는 웹 그 이커머스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호스트 맵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각각의 이 육각형이 나타내고 있는 거는 각각의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호스트 서버들이고요. 그 서버들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색깔은 뭐 특정 사용량이 높으면 이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CPU 기준으로 제가 요 색깔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CPU 사용량이 높은 거에 대해서 색깔이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CPU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으고 있는 다양한 그런 매트릭들에 대해서 뭐 메모리가 됐건 뭐 네트워크 매트릭이 됐건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그런 거 기준으로 한눈에 어떤 호스트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제 보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 샤피스트 환경은 그 멀티 클라우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좀 문맥을 그룹핑을 지어서 좀 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기준으로 좀 나눈다라고 봤었을 때 보면은 GCP에서 돌아가고 있는 호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AWS에서 돌아가고 있는 호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호스트도 이렇게 이제 한눈에 이제 봐서 어떤 프로바이더에 있는 게 좀 더 사용량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 뭐 특이사항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 얘는 지금 이 샤피스트라는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돌고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클러스터 네임으로 좀 한 번 더 그룹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네임으로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AWS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 클러스터 그리고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지금 어떤 클러스터에서 유독 좀 사용량이 좀 높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딥다이브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애저에 있는 AWS에 있는 거를 좀 더 딥다이브를 클릭을 해서 필터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사실 얘가 이제 노드에 대한 헬스를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화면을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클러스터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이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컨테이너에 이제 현황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통으로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들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어디에 이제 뭐 특이사항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서는 제가 요거를 클러스터 네임이 아니라 디플로이먼트로 2단계로 한번 그룹핑을 또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 디플로이먼트별로 이제 그룹을 해서 어떤 디플로이먼트에 유독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건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사실 IO 기준으로 제가 이 컨테이너를 지금 요거를 상태를 표시하도록 했는데 얘를 똑같이 CPU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기준으로 바꿨더니 지금 뭐 어떤 뭐 사용량이 좀 색깔이 좀 다른 데에 좀 바뀌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요 프로덕트 리코멘데이션이라는 디플로이먼트에 유독 워크로드가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컨테이너에 있는 주요 태그 현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CPU 메모리 현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런 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눈에 이제 저희 인프라에서 돌고 있는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고 거기서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다양하게 그룹핑하고 필터링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컨테이너까지 지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실시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컨테이너라는 메뉴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온 거는 이제 라이브 컨테이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문제를 판단한 부분이 요 프로덕트 리코멘드라는 요 노드, 요 디플로이먼트에서 지금 사용량이 좀 많다, 좀 뭔가 특이사항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을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컨테이너에서 얘만 필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덕트 리코멘드라는 디플로이먼트만 지금 필터링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의 특징은 이 라이브 컨테이너는 지금 2초 단위로 제가 라이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 디플로이먼트에 속해 있는 컨테이너들의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CPU나 메모리 그리고 뭐 네트워크 상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디스크 IO까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2초 단위로 갱신되는 데이터로 실시간 분석이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량을 좀
CPU 기준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PU 사용량이 높은 거를 좀 위에 표시하도록 했고요. 이 중에서 사용량이 제일 높은 걸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 컨테이너에 이 컨테이너의 호스트가 어떤 거에 어떤 호스트에 이 컨테이너가 돌고 있고 뭐 이미지는 뭐며 태그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고 밑에 아까 보셨던 이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컨테이너인지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매트릭을 보면은 이 컨테이너의 뭐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 I/O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에 뭐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컨테이너에서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잡아서 이렇게 바로 라이브 테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뭔가 익셉션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컨테이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바 힙스페이스가 부족해가지고 아웃 오브 메모리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뭔가 이슈가 이제 온고잉 중인 그런 컨테이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테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트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 컨테이너에서 발생되고 있는 리퀘스트들에 대해서 APM 관점의 트레이스도 이렇게 모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스들에 대해서 쭉 계속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에서 수행됐던 그 실제 리퀘스트의 현황을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오랜 시간 소요가 됐는지 뭐 이렇게 시간으로 이제 저희 플레임 그래프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이 프로덕트 리커멘데이션의 스토어 히스토리라는 API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수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호스트의 매트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로그가 발생됐으면 이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동안 로그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연관이 있는 트레이스 아이디로 코릴레이션을 해가지고 로그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바 관점에 자바 매트릭을 이제 또 봐서 뭐 GC가 혹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는 동안 이 API의 성능에 영향을 주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트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이브 컨테이너로 내려와서 라이브 컨테이너에서 뭐 각각 그 컨테이너의 성격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컨테이너에 관련된 매트릭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로그도 보여드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트레이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또 네트워크까지도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는 뒤에 데모를 통해서 또 같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닫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두 개의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쉽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400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다양한 툴로 다각도로 이슈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루트 코즈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루트 코즈 분석을 할 때 각각의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제 코릴레이션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뭐 MTTR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데이터독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말씀하시면은 뭐 다들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캣타이라는 솔루션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뭐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캣타이라는 툴로 뭐 장비나 뭐 호스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로 오면서 클라우드 마취에서 제공하는 이런 뭐 네트워크 아웃 뭐 이런 데이터, 뭐 네트워크 인 이런 데이터로 이제 또 분석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얘네들의 이제 문제점은 어떤 호스트에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았다, 적었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호스트에서 그럼 어디로 데이터를 많이 보냈지? 어디서 데이터를 많이 받았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실 때 이제 사용하셨던 게 저 같은 경우는 iftab이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명령어를 그 호스트에 들어가지고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그 실시간으로 사용 중인 네트워크 현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IP들하고 통신을 하는지 그거의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사용했는데 얘를 이제 뭐 실시간 분석하기에는 좋은데 얘가 이제 뭐 1시간 전에 누구한테 통신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커맨드 라인으로만 되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마 요 VPC 플로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PC 플로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스 IP, 뭐 데스티네이션 IP 데이터를 어디로 보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 이제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마 뭐 ELK 같은 데다가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시각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실 텐데, 또 얘의 단점은 결국엔 데이터를 또 저장해야 되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각화하는데 또 공수가 또 많이 들어가는 뭐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데이터 독이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이제 만든 게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이고요. 거기서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흐름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 맵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스트나 아니면 컨테이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줘서 한눈에 우리의 네트워크 관점의 특이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호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도 고려해서 컨테이너나 파드 그리고 뭐 디플로이먼트나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 뭐 서비스 기준으로 맵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디플로이먼트 단위로 이제 맵을 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서버에서 발생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의 서버가 혹은 우리의 컨테이너가 어떤 IP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DNS 엔드포인트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 하실 때 어떤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IP나 DNS를 찾는데 좀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 자체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인프라 모니터링 그리고 APM 그리고 로그 모니터링하고 같이 코릴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입니다.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모니터링 분석을 하다가 필요하면 프로세스 정보도 확인하고 로그 정보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APM 정보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주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얘를 이제 프로덕션에 사용해도 괜찮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덕션에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했냐 하면은 eBPF라는 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를 하나 살펴보니까 TCP 패킷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패킷별로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TCP에서 발생된 세션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발생된 이벤트를 저희가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세션이 열렸거나 닫혔거나 뭔가 데이터 전송이 있거나 그런 이벤트를 기준으로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커널 기반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커널에 있는 저희 eBPF 쪽 콜을 이용해 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 사용량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도 또 이제 굉장히 큰 클러스터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객분들 이제 사용하시는데 검증을 해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 평균 1% CPU 사용률 이하로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추가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에이전트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 통합 에이전트로 이제 하나로 이제 커버가 이제 가능하고요. 그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독 에이전트에 라이브 프로세스라는 기능을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을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설정 파일을 갖다가 저희 가이드대로 이제 하나 준비를 해서 시스템 프로브 컨피그에 이걸 true로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등록 그리고 데이터독 에이전트 시작까지 해주면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할 준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설치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치가 이제 완료된 환경에서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데이터독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서 이제 제공되는 네트워크 맵입니다. 이 맵은 말씀드렸다시피 노드에서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케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노드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 거기서 리트랜스미션은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라운드 트립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노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고 어디에서 데이터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드에 대한 기준을 제가 요 서비스로 해놨습니다. 서비스로 해놔가지고 각 서비스 태그 기준으로 이렇게 내 노드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자유자재로 그 호스트나 컨테이너에 있는 태그 기준으로 맵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쿠버네티스 파드로 이게 이제 가능한지 보면은 쿠버네티스 파드 기준으로 이렇게 맵을 갖다가 이제 또 바꿔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파드가 누구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호스트 기준으로 뭐 쿠버네티스 환경이 아닌 일반 호스트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호스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로 가면은 나의 호스트가 어떤 호스트들하고 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그 노드의 서머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디플로이먼트별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브 디플로이먼트별로 그 디플로이먼트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호스트나 아니면 컨테이너에 있는 태그로 자유롭게 이 맵을 갖다가 이제 구성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셨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노드가 큰 거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드는 원이 이제 크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데이터를 좀 적게 주고받고 있는 그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원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해당 노드의 서비스나 디플로이먼트에 뭔가 얼러트를 걸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얼러트에 뭔가 임계치를 넘었으면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얼러트를 건 거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어떤 곳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눈에 또 이렇게 색깔로 또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이 애드 서버가 이제 빨가니까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인스펙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애드 서버 기준으로 어떤 디플로이먼트들로부터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애드 서버에서 어디로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맵으로 또 보시는 것도 세분화한 맵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 노드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 릴레이티드 플로우로 제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요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애드 서버 디플로이먼트에서 지금 클릭해서 들어와서 여기를 필터링을 기본적으로 이제 걸려 있는데요. 애드 서버가 어떤 디플로이먼트하고 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룹핑을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플로이먼트들하고 데이터를 얼마나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볼륨 관점에서 이런 시각화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 흐름에 따른 사용량 그리고 스루풋 관점에 대한 그래프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 리트랜스미션이 많이 발생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서머리가 이렇게 위에 제공이 되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이블로 애드 서버에서 어떤 디플로이먼트로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지 테이블로 또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지금 애드 서버에서 몽고DB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만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684메가를 지금 보냈고 거기서부터 서로 받은 거는 지금 12기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트랜스미션이 얼마나 발생됐나 봤더니 그 둘 사이에 273개의 리트랜스미션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로 좀 클릭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화면으로 지금 넘어오려고 했는데 둘 사이에 애드 서버와 몽고 서버, 몽고 디플로이먼트 사이에서 발생되는 세부 현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두 노드 간의 볼륨이나 트래픽 스루풋 그리고 리트랜스미션 관점에서 다시 이제 좀 필터링된 정보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실제 어떤 IP에서 어떤 IP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아마도 몽고 쪽이 되겠고 이쪽 소스는 애드 서버가 되겠죠. 애드 서버에 속해 있는 이 IP에서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 거기서 좀 더 궁금한 정보를 이제 알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태그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소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떤 컨테이너에서였으며 어떤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있는 거며 이런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또 태그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쪽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데스티네이션은 또 누가 받았는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도 보이고 있고요. 어떤 호스트에서 돌고 있는 건지 이미지 버전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그 기반으로 기본적인 메타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이 시간대에 발생된 트래픽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발생을 시켰는지 저는 프로세스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프로세스 아이디 기준으로 얼마만큼 데이터를 보냈고 얼마만큼 이 시간대 받았는지에 대해서 시간대별, 프로세스별 트래킹이 이제 가능하고 거기서 레이턴시는 라운드 트립 타임은 얼마큼이었다라는 것까지 이 메타 정보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해서 제가 이 프로세스가 근데 뭐 하는 애지? 라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고 싶으면 어디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세스 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탭으로 가면은 거기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까지 이제 보여줘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 기준으로 찾아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손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탭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 아이디에서 그 트래픽이 이제 발생했는지 프로세스 아이디로 찾고 그 해당 프로세스 아이디의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관련돼서 이제 연계가 가능하고요. 로그를 누르면 이 두 노드 간에서 발생되는 뭔가 생성되고 있는 로그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라이브 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다가 로그 정보를 이제 보시게 되면 로그 정보를 갖다 파악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제 로그 탭으로 오면은 실시간으로 내려오고 있는 로그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뭐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서 이제 필터링까지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스인데요. 여기서 또 트레이스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애드 서버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서버다 보니까 여기에 리퀘스트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리퀘스트들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실제로 이제 들어왔던 리퀘스트들, 트랜잭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트랜잭션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에서 실제 어떤 펑션을 거쳐서 이게 트랜잭션이 이제 수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이런 콜스택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쪽 부분에서 보니까 70ms가 걸렸고 요 밑에 TCP 커넥트를 하는데 뭐 20ms이 걸렸고 뭐 이런 식으로 이 API를 수행하는 중에 수행되었던 그런 뭐 펑션들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갖다가 이 플레임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줘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뭔가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병목이 있었는지 혹은 지연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이 플레임 그래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API가 수행된 호스트가 어딘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누르면은 그 호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어떤 호스트가 지금 이 어떤 호스트에서 이 API가 수행됐는지를 보고 매트릭을 누르게 되면은 그 호스트의 매트릭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API가 수행된 시점이 요 트레이스 마킹이 된 이 부분에서 API가 이제 수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 API가 수행될 때 이 CPU가 혹시 호스트의 CPU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메모리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디스크 사용량이 문제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코릴레이션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탭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트랜잭션이 생성됐을 때의 트레이스 아이디가 이런 건데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로그들을 같이 또 모아서 실제 이 트랜잭션과 연관 있는 로그만 같이 모아서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뭐 익셉션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은 이 에러 탭에서 같이 이제 익셉션이 어떤 익셉션이 발생됐었는지 보거나 아니면 이 런타임 매트릭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뭐 자바 같은 경우는 뭐 JVM 관련된 뭐 GC 관련된 현황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런타임 매트릭들에 대해서 또 같이 이제 힙 정보, 가비지 컬렉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독에 장비 점검을 하면서 일일 서비스 점검을 하면서 이제 뭐 컨테이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네트워크 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프로덕트들하고 어떤 솔루션들하고 같이 이제 코릴레이션 하는지를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이용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애드 서버 디플로이먼트에서 데스티네이션 디플로이먼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어떤 IP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IP를 누르게 되면은
이 에드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통신하고 있는 IP들만 이렇게 또 나눠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IP에서 네트워크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이 IP가 뭔가 좀 저희가 알고 있는 IP인지 혹은 알려지지 않은 IP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뭔가 특이사항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DNS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에드 서버에서 어떤 DNS 엔드포인트로 통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IP로 보는 것보다 좀 DNS 레벨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서비스인지 아닌지,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뭔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서버하고 뭔가 외부 엔드포인트하고 통신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리핑 정보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시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보통 이제 다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온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 환경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그래서 답변부터 드리면 네, 이제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 기준은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설치가 가능한 그런 호스트면은 이게 온프라미스건 클라우드건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제약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eBPF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원되는 커널 이상 버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눅스 커널 4.4.0 이상부터 저희가 지원이 이제 가능하고요. 윈도우는 아직 안 되지만 윈도우는 아마 2분기 중으로 아마 저희가 출시가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에 대한 네트워크 모니터링은 저희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럼 온프라미스 장비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은 아직 이쪽에 이제 통합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데이터독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요 에이전트가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요 네트워크 장비, 뭐 라우터나 아니면 스위치,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SNMP를 이용을 해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데이터독 사스 플랫폼으로 이제 그 해당 매트릭을 이제 쌓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집을 어떤 매트릭을 이제 수집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 기준으로 프로파일의 매트릭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그 프로파일에 정의된 매트릭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첫 번째인데요. 먼저 그 프로파일의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F5 로드 밸런서, BIP라는 그런 로드 밸런서 이제 프로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예를 들면은 그 디바이스의 CPU나 메모리, 그리고 TCP 관점에 뭐 오픈, 클로즈, 핀웨이트 이런 커넥션 관련된 커넥션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UDP 관점에서 또 동일하게 이런 커넥션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저희 정의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집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프로파일 내용입니다. 프로파일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매트릭들에 대해서 주요 매트릭들에 대해서 여기 정의를 해놔서 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집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은 프로파일에 없는 매트릭을 제가 이제 수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방법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F5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패킷의 수를 추적을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파일에 이제 없는데요. 요거를 갖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추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매트릭명을 이제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ID 값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OID 값은 이제 그 벤더별로 벤더 OID 매뉴얼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1.3.6.
1.4 뭐 이런 식으로 OID 값이 이제 저희가 밴드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값을 확보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값을 저희 설정 파일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제가 지금 매트릭스 셋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OID를 넣고 그리고 이제 네임은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갖다가 이제 시작해주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snmp.sys client packet out 해가지고 이제 어떤 장비에서 수집됐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 수집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프로파일러 수집하는 것 방법 하나, 그리고 OID를 커스텀하게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제공되는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대한 종류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런 프로파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라우터나 스위치, 뭐 파이어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이 기본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얘는 사실 저희가 프로파일을 이거를 제공을 안 해드렸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올해부터 이 프로파일을 이제 추가를 프로파일 방법으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걸로 이제 저희 정책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 프로파일을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추가가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프로파일로 이제 하고 싶은데 이 프로파일에 제가 사용하시는 장비가 만약에 리스트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제네릭 라우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하시면은 일반적인 라우터에서 수집해야 되는 매트릭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요거 제네릭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네릭 스위치 관련된 프로파일도 이제 곧 나올 걸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수집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나요? 네, 대시보드는 이제 SNMP로 이제 모인 모든 매트릭들을 저희가 하나의 대시보드로 이제 모아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 그 매트릭들에 대해서 그 매트릭들이 모여 있는 이런 위젯 그 대시보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데이터독에서 사용 가능한 위젯들을 갖다가 여기다 추가를 해서 뭐 SLO 현황을 넣는지 아니면 인프라에 호스트맵을 갖다가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대시보드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SNMP 대시보드 관련돼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전에 소개드린 F5 BigIP라는 그 프로파일로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얻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고요. 요 대시보드에 보면은 뭐 예, 여기 클로즈 관련된 커넥션 관련된 정보, 뭐 CPU 관련된 정보, 메모리 관련된 정보,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이제 대시보드에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위젯에서도 그래프 위젯에서도 이렇게 이제 같이 바가 움직이면서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분석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그래프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PU 시스템에 대한 이런 위젯인데요. 얘는 보면은 이렇게 그레이 영역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뭐를 해놓은 거냐면 여기서 어노말리 그래프를 이제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독에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트릭들이 수집된 매트릭들을 이제 며칠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다음에 거기서 지금 며칠간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 이 매트릭은 이 패턴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패턴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나왔죠. 뾰족뾰족 나왔죠. 뾰족뾰족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노말리 디텍션 얼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얼러트를 받거나 그렇게 이제 이용이 이제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 대시보드의 좀 특징을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면 이제 로케이션 그리고 SNMP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로케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로드 밸런서를 지금 두 대를 나눴습니다. 두 대를 나눴고 그거를 각각 특정 뭐 1-3 렉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렉에 있는 그래프만 이렇게 따로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4를 1-4를 보고 싶다 그러면 1-4에 대한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꿔서 모든 거를 다 보여줘 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모든 장비에 대한 매트릭을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SNMP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특정 IP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로드 밸런스 IP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필터링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터링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제가 코릴레이션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뼈 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이사항을
혹시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find correlated metric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뭔가 특이사항을 혹시 이 매트릭 말고 다른 매트릭에서도 이 시간대에 혹시 특이사항이 발생된 게 있으면은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뭐 모든 매트릭에서 찾는데 저는 여기서 SNMP 관련된 매트릭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NMP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 누르게 되면은 이 시간대에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된 거를 갖다가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비슷한 패턴이 있는 매트릭들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서제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람다에서도 이 시간대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특이사항 같이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렇게 비슷한 매트릭이 있는 것들 갖다 특이사항이 같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같이 서제스션을 줘서 뭔가 분석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비교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릴레이션 기능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가 이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공되는 이제 코릴레이션 기능은 그래서 서치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수집되는 이벤트를 같이 이벤트나 로그를 같이 여기 엮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네트워크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최근에 릴리즈된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릴리즈에서 이벤트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릴리즈가 된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찾아본 다음에 거기서 잠시만요. 릴리즈 관련된 이벤트가 없나 보네요. 네,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벤트 릴리즈 여기 뭐 없나 보네요. 지금 최근에 발생된 없고 그러면은 뭐 그거 말고 그럼 좀 다양한 다른 이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됐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같이 바로 같이 코릴레이션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옮길 때마다 그 옆에 이벤트 해당되는 이벤트로 이제 같이 이제 옮겨지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의 매트릭이 뭔가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바를 갖다가 그려줘서 이벤트하고 비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로그 관점에서도 수집된 로그들을 제가 뭐 에러 로그가 혹시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에러 로그가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검색이 됐는데요. 에러 로그 기준으로도 여기 검색된 것들을 같이 이제 코릴레이션을 해줘서 제가 이 시간대로 좁혀서 보면 이 시간대에 발생된 로그들만 같이 모아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로그하고 그리고 혹은 이벤트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코릴레이션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게 저희 데이터도 대시보드를 SNMP로 수집했을 때 대시보드에서 이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베네핏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SNMP 데모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좀 간단히 온프라미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데이터독의 핵심 가치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쉽게 SNMP 매트릭을 장비의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어노말리 디텍션이나 포캐스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얼러트를 받는데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이 아니라 이걸 매트릭 그리고 APM 로그들을 갖다가 같이 하나의 플랫폼에 엮어가지고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독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길게 제가 이제 쭉 데이터독 속에서부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리고 SNMP 모니터링까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첫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요약하면은 데이터독에서 지원하는 뭐 인프라, APM 로그,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석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같이 하나의 플랫폼에 엮어가지고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줘서 궁극적으로는 장애 분석 시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분석 시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좀 Q&A 시간을 제가 뭐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Q&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션을 하는 동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패널 분들이 아마 앤서를 해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질문이 매우 많네요. 제가 5분 내에 이 질문들을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answered, dismissed, opened, 오픈되어 있는 거 제가 몇 개만이라도 좀 도와드리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있는 질문이 컨테이너 내의 트레이싱 함수, 커널 콜에 등에 대한 트레이싱인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커널 콜에 대한 트레이싱은 아니고요. 컨테이너 내에서 와스가 이제 돌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수행되는 그 와스의 리퀘스트에 대한 그 트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맵에서 CIDR 대역으로 그룹핑, 필터링도 할 수 있나요? 네트워크 모니터링 맵에서는 저희가 태그 기준으로 만 일단은 필터링이 제공이 되고요. 아직은 CIDR로 이제 필터링 되는 부분은 제공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서 어떤 IP와 통신하고 있는지 세분화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IP가 질문이 계속 올라가서 밀렸네요. 다시 그 IP가 DD 에이전트 설치되지 않은 관리 밖에 있는 IP도 포함되나요? 네. 그 외부에 있는 IP도 저희가 이제 트래킹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에이전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맵에서는 NA라는 노드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분석 환경으로 이제 딥다이브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가 이 노드가 외부 어떤 IP들 혹은 어떤 DNS들하고 통신했는지 뭐 그렇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맵에서 각 리소스들의 위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치 조정이 가능한지요? 위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은 안 되고 저희가 자동으로 일단은 아직은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려지는 맵보단 사용자가 리소스 위치를 조정하면 그림이 더 이뻐집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서 저희가 피드백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노드에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네요. 쿠버네티스 노드에 DD 에이전트 올리는데 요구되는 파드 사이즈가 있을까요? 자꾸 메모리 부족으로 죽는 듯해서요. 예,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서 이 부분은 좀 학습을 하시면서 좀 맞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 리밋은 보니까 256메가에 한 512 하드 리밋까지 이제 좀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을 해서 일단 좀 더 맨 처음에 좀 더 여유 있게 저희 매뉴얼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큰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혹은 이제 하나의 노드에 너무 다양한 많은 이제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먼저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거는 이제 좀 맞춰가는 식으로 최적화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용하시는 고객 환경마다 좀 너무 달라서 제가 딱 어떻게 레코멘데이션 된 값을 좀 드리기가 아직은 좀 곤란하네요. 네. 그리고 볼륨과 스루풋이 마이너스이라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스루풋이나 볼륨이 이게 마이너스인 부분은 거기서 그 볼륨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위에로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쪽은 이제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래서 샌드와 리시브를 그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제 표시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이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네요. 개발된 기능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데이터독 개발자분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가 데이터독은 지금 1,400명 정도 이제 계시고요. 지금 본사는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하고 저희 프랑스 쪽에 R&D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개발 제가 얼핏 알기로 한 4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네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또 밀려가네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여러 서비스 인스턴스를 거쳐서 동작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트랜잭션의 여러 서비스의 인스턴스 로그를 추려서 한 번에 모아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의사항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그 각각의 리퀘스트들을 갖다가 그 플레임 그래프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갖다가 플레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 로그 탭 밑에서 그 각각의 서비스별 로그를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예,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모으는 방법은 로그의 트레이스 아이디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그거를 갖다 다 트래킹을 해서 그 UI에다 모아서 넣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지금 시간이 좀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직도 좀 몇 개 더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추후에 뭐 미팅이나 아니면 추후에 좀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쪽 서포트의 데이터독 HQ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미팅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쪽으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 여기서 저희 데이터독 한국 지사에 이제 연결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제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이메일로 이제 티셔츠 주소 관련돼서 좀 문의를 할 건데요. 그거 관련돼서 잘 챙겨 받으시면 좋겠고요. 긴 시간 이제 웨비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뭔가 데이터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미팅을 통해서 또 다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